네, 펀드 투자 상담사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증권 관련 자격증 중에 세 가지가 크게 있죠. 뭐 증권 투자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그리고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고 기본적인 과정이 펀드 투자 상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펀드 투자 상담사 그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이 그 전문적인 금융 용어이거나 아니면 법률 용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펀드의 개념 그리고 펀드의 특징이나 어떤 종류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확실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펀드의 한번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그 예전부터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많이 하셨었죠. 근데 최근 한 7, 8년 동안 굉장히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게 펀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펀드를 직접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예금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됐지만은 사실은 펀드를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투자 상담사가 되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겠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펀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더 투자를 더 안정적으로 잘 하겠어요? 아니면 100억 원 가지고 하는 게 잘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100억 원 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아주 유망한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유망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뭐 유망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만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 잘못 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날라버리면은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게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일단 돈이 적잖아요. 일반 개인이 뭐 100억 원, 1000억 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금융 상품이 생기게 됐습니다. 펀드는 일단은 다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모으면은 10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10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런 얘기 듣죠.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그래서 사업이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를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은 한 100억 정도 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100억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만 명이 1만 명이 모이는 거죠. 1만 명이 모여서 다수가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자기 혼자 못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를 쓰는 거죠.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시키는 거죠. 투자를 시키게 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 각각 투자자들한테 100만 원씩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각각 10%인 10만 원씩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펀드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을 좀 크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통해 투자를 시킨 다음에 그 투자 수익을 각각 배분받는 게 바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나와 있는데 기본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여튼 다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자금을 모은다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자기의 지분만큼 배분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이제 활성화된 배경은 저금리 영향이 가장 크죠.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예금 금리가 한 9%에서 10%,
많이 갈 때는 15%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예금 금리가 이제 2% 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성이 좀 높은 상품 없는가? 그런 상품을 고객들이 좀 찾게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펀드인 거죠. 펀드가 사실 좋은 펀드가 오늘도 제가 펀드 어떤 잘 나가는 펀드를 봤는데 그 펀드는 1년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은행 예금 가지고 30% 수익 내려면은 한 10년 정도 그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펀드는 이제 뭐 1년 만에 30%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1년 만에 20%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투자 상담사라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펀드는 이런 저금리 때문에 사실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고령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은행 예금은 장기 상품이 없죠.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은행 예금 20년짜리 은행 예금 가입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나요? 20년짜리는 없어요. 은행 예금은 예금이나 적금은 대부분 1년 내외의 단기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30년 투자도 가능한 장기 상품입니다. 물론 단기에 뭐 환매할 수도 있지만은 환매하지 않으면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되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금융 투자 상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투자라는 말이 들어갔죠. 금융 상품에는 이런 금융 투자 상품과 비금융 투자 상품이 있어요. 이 투자란 말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고수익,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반면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금은 수익은 나지만 위험이 없거든요. 사실은 예금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금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은 투자 상품이란 말을 안 해. 근데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금 손실이 위험이 있는 것을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투자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투자 상담사를 아무나 줄 수 없으니까 이런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 시험을 거쳐서 거기 합격한 사람만 그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상담사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집합 투자기구, 수익증권,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집합 투자 증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이것은 전부 다 그냥 펀드다. 펀드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명태나 동태나 황태나 다 똑같은 그 생선이죠? 뭐 말린 거냐 조금 적신 거냐 이런 거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펀드를 어떨 때는 집합투자 법규에서 자본시장법 법규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보면서 집합투자기구가 뭐야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무조건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디서는 또 수익증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데서는 또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된 말들은 전부 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펀드의 주요 그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드의 그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 펀드의 구조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나 가입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용 고배당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가 어디로 가요? 판매사로 가죠. 펀드 판매하는 회사, 증권사나 은행사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운영하는 회사,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돈 보관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입금했다. 여기 투자라고 했으면은 그것을 보관하는 수탁사가 있습니다. 수탁사. 그래서 펀드의 구조는 이렇게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이렇게 네 당사자들이 있어요. 네 당사자들이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명칭이 투자자는 수익자죠. 결국 펀드 투자에서 수익 받는 사람이 수익자잖아. 수익자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시험 문제에서는 운용사는 운용사,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운용사라고 표현을 잘 안 해주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집합투자업자라고 표시해. 왜? 집합투자, 집합에서 투자한다. 집합, 여러 사람의 몸을 모은 것을 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집합에서 투자하는 업자. 운용사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서는 운용사라는 표현을 안 하고 법적인 용어인 집합투자업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다음에 판매사는 그냥 은행, 증권사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시험에서는 판매사나 은행, 증권사 이런 말보다는 투자, 매매, 중개업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투자, 매매, 중개업자. 되게 어렵죠? 그다음에 수탁사, 돈을 맡긴 거. 1억 딱 들어오면은 돈을 이 판매사나 운용사가 갖는 게 아니라 수탁사, 은행에 딱 맡겨요. 일반적으로. 요 수탁사를 시험에서는 신탁업자라고 표현해요. 신탁업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투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익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판매사,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사인데 그것을 은행이라고 증권사라고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오고 투자, 매매, 중개업자라고 나온다.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운용사인데 운용사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돈을 보관하는 데는 은행인데 은행이라고 하지 않고 신탁업자라고 표현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신탁업자 그러면 은행 돈 맡겨놓는데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신형 고배당 펀드는 투자자가 예를 들어 판매사가 은행이나 증권사지.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라고 하자고요. 판매사가. 그다음 운용사는 신형 고배당 펀드는 운용사가 신형 자산운용 회사예요. 신형 자산운용사야. 회사 이름이. 그다음 수탁사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그러면은 내가 돈을 1억 원 딱 입금하면은 삼성증권가 가서 내 1억 원 있잖아요. 신형 고배당 펀드에 넣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그러면 삼성증권에서는 그 여기서 1억 원 딱 들어온 돈은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운용사, 신형자산운용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지금 수익자 김철수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운영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운용사는 신형자산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모아온 돈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이제 이 수탁사한테 국민은행한테 그 돈으로 있잖아. 50억 부동산 사고 부동산 A 부동산 사고 뭐 예를 들어 20억은 뭐 사고 10억은 뭐 사고 10억은 현금으로 남겨놔.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운용 지시를 해.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을 지시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운용하라 지시하는 사람이고 판매사는 펀드 판매하는 회사고 그다음 수탁사, 신탁업자는 돈 관리 그다음에 그 투자자산 관리, 투자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놨다 그러면은 그런 거 관리해 주는 데가 신탁업자야. 신탁업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 나왔다 그러면 배당금도 지급해주고 하여튼 돈과 관련된 거나 그 자산을 보관하고 탁자가 뭐 위탁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수탁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어떤 그 물건 돈이나 어떤 투자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데가 이 신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구조는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야.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된 거. 투자자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라고 얘기하고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란 말을 사용한다는 거. 판매사는 투자 매매 또는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수탁사는 신탁업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판매하시려면은 이제 펀드 투자 상담사가 되시면 펀드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펀드의 장단점을 아셔야겠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장점은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예금은 예를 들어서 뭐 2, 3%인데 예금이나 적금 2, 3%인데 뭐 펀드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막 20% 수익이 나기도 하고 30% 수익이 나기도 하고 과거에 뭐 한 7, 8년 전에 진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1년에 수익이 100% 수익이 나는 펀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좋은 게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들은 주식을 잘 알겠어요? 부동산을 잘 알겠어요? 뭐 그렇게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보다는 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인이 투자하는 게 더 조금 잘 투자하겠어요? 아니면은 전문가가 투자하는 게 좀 잘 투자하겠어요?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펀드 수익률이 일반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그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한 거액 투자 효과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100억짜리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자기는 1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지만은 100억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쉽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주가가 한 주가 1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 업체잖아요. 시가총액 제일 높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럼 좋은 상품이 있는데 좋은 투자 수단이 있는데 투자할 수가 없잖아. 근데 펀드에 투자하면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해. 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아주 거액 100억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절세 효과는 뭐냐면은 펀드 투자 수익은 펀드 투자에서 수익은 어떤 수익이냐면은 예를 들어 증권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은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사서 150만 원에 팔면은 50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매매 차익이라 그래요. 주식 매매 차익.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잘 하면은 배당을 주기도 해. 주가 올라가는 거와 별도로 또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배당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펀드는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이자 수익이 있어요. 이자 수익. 근데 요 부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 15.4%로. 15.4%로.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은 요즘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를 굉장히 많이 가입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펀드 투자 상담사가 되면 주식형 펀드를 제일 많이 판매를 할 거라고. 제일 인기가 있으니까.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 수익이 1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내가 어떤 펀드에 주식형 펀드에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 수익이 났어. 1년 후에. 그러면 그중에 한 90만 원 정도가 주식 매매 차익이에요. 그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 요것은 10% 미만이야. 이거 다 합해서 10만 원 정도 돼. 그러면은 100만 원 수익 났는데 9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만약에 예금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15.4%, 15만 4천 원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펀드에 넣어가지고 100만 원 수익이 났다. 근데 펀드는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제일 많아. 90% 이상이 여기야. 그리고 실제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 의한 수익은 한 10%도 안 돼.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15.4%하면 15,4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금에서 이자 수익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 나면 15만 4천 원 내야 되는데 펀드는 100만 원 수익이 나도 세금은 15,4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금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점이 좋은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 수익 좋은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 나가면 30% 나면 그런 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반대로 뭐 주가가 만약에 계속 시장이 안 좋아요. 떨어진다고 그러면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수익 가능성도 있는데 손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투자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손실이 나게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같이 좋아지겠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계속 떨어지면 손실이 나니까 그것을 손실이 적은 펀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권형 펀드나 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걸로 바꿔주는 누군가가 상담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합격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익률을 높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주식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갔다고 하면은 요게 계속 올라가면 누가 사겠어요? 한번 떨어져야지 또 다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나쁘게 보면은 일시적으로는 손해라는 측면에서 좀 안 좋기도 하지만은 만약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금 손실이 된 사람, 손실된 사람은 물론 손해지만은 아직까지 안 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상담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그 상품 자체로서는 단점인데 잘 활용을 하면은 나한테 내 입장에서 아니면 내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어떤 좀 비싼 투자 수단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불규칙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뭐 3% 이자를 준다. 뭐 2.9% 이자를 준다. 딱 확정이 돼 있잖아. 근데 펀드는 수익률이 펀드의 가격은 주식의 가격은 주가라고 하고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오늘은 예를 들어서 1009였다가 내일은 그 다음 날은 1009.10했다가 그 다음 날은 1008.90였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펀드 가격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익률이 좀 불규칙하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펀드 투자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불규칙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불규칙 정도가 좀 작게 하려면은 펀드도 한꺼번에 한 펀드에 몰빵하지 말고 약간 좀 나눠서 채권형 펀드도 좀 가입시키고 주식형 펀드도 좀 가입시키고 뭐 부동산 펀드도 좀 가입시키고 이렇게 좀 나눠서 불규칙 정도를 조금 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다음에 좀 복잡하죠. 펀드는 있잖아요. 투자하는 데가 뭐 주식도 투자하고 주식도 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LG전자도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도 투자하고 되게 복잡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투자해, 국채도 투자하고 회사채도 투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파생 상품, 선물이나 옵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선물이나 옵션, 스왑 막 이런 것도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조금 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채권의 분류를 간단하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그 펀드의 그 분류인데 증권 펀드를 제일 많이 팝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뭐 법적인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상담사로 활동하시게 되면은 증권 펀드를 제일 많이 팔아요. 증권 펀드를 거의 90%, 95% 이상 증권 펀드를 팔게 됩니다. 근데 증권 펀드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100억짜리 어떤 자산이 모였다 그러면 100억 중에서 최소한 60억 이상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요게 주식형 펀드야.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상담에서 팔 때 보면은 주식형 펀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주식형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은 다 90%가 넘어. 일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보수적이신 분들, 크게 깨지는 거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이런 데 투자를 권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조금 그런 분들은 좀 안정적인 데 해야 돼.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60% 이상 투자돼. 그래서 채권에 60% 이상 투자되고 주식에는 전혀 투자가 안 돼요. 0%. 무조건 채권 아니면 예금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손해가 안 나는 투자 수단에만 투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채권형 펀드를 권유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형 펀드는 채권, 주식에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60% 미만 투자된다는 것은 주식에 60% 미만 투자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채권 혼합형과 주식 혼합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채권 혼합형은 채권 쪽이 많아. 채권이 주예요. 주식은 보통 한 30% 정도, 주식 투자 비중은 30% 미만. 그다음 주식 혼합형은 주식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 거.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한테는 주식형 펀드를 좀 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아주 보수적이신 분들, 원금 깨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채권형 펀드.
그다음에 좀 보통이신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혼합형 펀드를 추천하는 게 적합합니다. 아니면은 보통 중립 정도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크게 손해 보는 거 싫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주식형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형이 50% 채권형이 50% 그러면은 혼합형 펀드 하나 가입한 거하고 똑같죠.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더 고객이 더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이제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상담사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펀드는 금융 투자 상품이다.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그래서 펀드는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전문가한테 운용하게 한 다음에 그 투자 수익을 서로 받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 펀드 운용자라는 별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펀드는 투자자, 판매자, 그다음에 운용사, 수탁사 네 개의 당사자가 있다. 근데 이름이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용어가 투자자는 수익자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판매사, 은행이나 증권사,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판매사라는 용어보다는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표현된다고 했죠. 그리고 수탁사는 신탁업자라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는 수익성이 아주 좋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은 가지고 펀드 투자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했던 것은 여기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법규, 펀드 투자 상담 법규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